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3프로TV의 류종은 기자님 심층 인터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애기도 있죠. 네. 애기도 있으세요? 네. 엄청난 동안입니다. 지금 외모는 지금 23살? 저도 23살 정도. 거꾸로 하시고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자동차 업계 요거 몇 년 파셨죠? 제가 12년도부터 차 출입을 했거든요. 2012년부터. 몇 년 네. 차요? 지금 기자 생활은 13년 차고 네, 자동차 출입은 한 11년, 12년째. 네. 와, 오케이. 그냥 외모만 보고 들으면 10살부터 기자인 줄 알겠네. 어떻게 보면 제가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 어린이 신문 기자 있잖아. 초등학교 때. 그거 아니죠? 어린이 신문 기자. 어린이 신문 아니죠? 아닙니다. 어린이 네. 신문 아니죠? 네. 자, 오케이. 오늘 좀 중요하면서도 어려우면서도 어쨌든 뭐 민감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해 주실 텐데 네. 사실은 그냥 소신 발언 다 그냥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조용히 있습니다. 그냥 자, 일단은 인트로 치고 갑니다. 네. 싸다고 생각하시면 사면 되고 어허.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사면 됩니다. 맞습니다. 투자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끝. 네. 자, 일단은 요거 다녀오셨다고요. S&E 리서치가 진행한 2023 NGBS. 이거 뭔지 아예 몰라요. 모르겠죠. 네. 저도 가서 알았어요. NGBS가 뭐야 이랬는데. 뉴 뉴 틀렸어요. 제너레이션 배터리. 버스 배터리 시스템. 땡! 아니야? 여기서 장난하면 바로 그냥 저격당합니다. 네. NGBS가 뭐냐면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배터리 세미나였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NGBS. 네. 이게 S&E 리서치라는 곳이 좀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네. 이거 선수들은 많이 보고서에 아시죠? 많이 나와요. 네, 이게. 맞아요. 네. 이제 배터리랑 2차 전지랑 뭐 아니면 수소 이쪽에 전문으로 하는 리서치 네네. 회사고요. 뭐 국내 리서치 중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몇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 배터리 리서치 이런 배터리 관련된 세미나를 하는데 현장에 거의 한 400명? 500명?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왔어요. 많이 온 거예요? 엄청 많이 우린 온 그런데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봐서. 거의 그 대강의실 같은 데를 꽉 네, 찼거든요. 꽉 찼어요. 그리고 업체들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왔거든요. 보통 이런 거 하면 이제 국내 기업들로 이렇게 채워놓고 네. 뭐 자동차 업체들 조금 채워놓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CATL에서도 오고 오. 이제 국내 업체 중에서는 뭐 SK온 빼고 대부분 셀 업체랑 배터리 소재 업체들 다 왔어요. 걔는 왜 안 왔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빨리 와야 되는데. SKO는 지금 수율 잡느라 바빠요. 많이 바쁘죠. 수율 잡느라 바빠요. 네. 미국에도 가 계시고, 네, 유럽에도 가 계시고. SK온 제 친구가 있는데 어제 술 취해가지고 전화 왔더라고요. 왜? SK온의 향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자기가 직원인데. 알겠습니다. 요거 어떤 분위기였고 혹시 특이한 점 혹시 있었다면? 일단은 다들 기대를 했던 거는 CATL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 네, 좀 뭐 민감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세계 1등 기업이다 보니까. 약간 국내- 거만하든가요? 아, 겸손하든가요? 배우려는 자세? 배우려는 자세는 없죠. 네. 거만하구나. 네, 자기는 본인들이 일등이라고. 이제 기술력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잘하는 분야가 좀 약간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LFP 약간 라든지. 이제 뭐 LFP고 중국을 등에 나라를 등에 업고 보조금 받아서 컸다. 그쵸.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기술력 있다. 아. 무시하지 마라. 우리 1등 할 만하다.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 류종훈 기자님이 딱 보셨을 때는 네. 살짝 뻥카가 좀 블러핑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게 맞아요? 이게 중국은 항상 100% 믿기가 조금 어려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 네. 그게 뭐 국내 업체들 분들도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 LFP 배터리에 대해서 국내에서 이제 평가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평가하는 거 연구한 결과물을 봤을 때 조금 달라요. 근데 그들은 약간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NCM 계열이랑 이제 거의 뭐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도 이번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NCM 하이니켈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523이랑 비교를 했을 때 아니면 622 쉽게 말하면은 이제 미드니켈이라고 하거든요. 네. 요즘은 그 계열이랑 비교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에너지 밀도라든지 성능이 안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뭐 추이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도 네네. 그 부분도 이제 좀 보완을 많이 했대요. 하지만 못 봤으니까 조금 네 저도 믿을 수는 아니 없지만 그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지 세미나 와가지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해냈습니다 파이팅만 네. 하고 왔구나. 어. 아. 자랑하고 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이게 원래 그런 자리예요? 이렇게 딱
증명을 해내서 딱 이런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예요? 아니면 앞으로 이럴 것이다라는 그 계획만 보여주는 자리예요? 뭐 업체마다 조금 다른데 대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다라는 걸 좀 많이 보여주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뭐 비전도 제시가 되고 사람들 관심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냥 약간 산악회 같은 거구나. 지금 그냥 파이팅 이런 느낌인 건가 보네. 근데 세미나다 보니까 그 이제 발표가 끝나고 나면 정말 날카로운 질문들이 와요. 질문들이 많이 뭐 있었어요? 스미토모라든지 뭐 이제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많은 이제 또 업체들이 와서 보거든요.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은 질문이 칼같이 들어가요. 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우리나라 기업들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음. 근데 뭐 영어를 해야 되는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네. 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뭐- 오케이. 뭐 기억나는 질문 같은 거. 아, 이 질문 진짜 좋았다. 뭐 이런 거 혹시 그런 거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사실. 아. 네. 그 전문적인. 네. 그러니까 저희는 기자잖아요. 기자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연구원들처럼 깊이는 알 수가 없는데 이제 뭐 특히나 전고체 배터리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쵸. 황화물계, 산화물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현실이 가능한 건가요?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그걸 했을 때는 뭐 덴드라이트가 어떻게 되고 막 어려운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듣는 부분도 있고 못 알아듣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좀 올해는 예년보다 조금 더 많이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았고 오케이. 네, 업체들도 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거기 세미나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기차가 지금 얼마나 팔리고 있고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나요? 실제로 지금 전기차가 아직까지 사실 많이 안 팔리고 있죠. 예. 많이 안 팔리고 있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를 잠깐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네. 2015년부터 22년도까지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얼만큼 커져왔는지를 보면은 이제 2015년에는 75만 대 글로벌리 75만 대가 팔렸어요. 그래서 전체 자동차 시장의 1%도 못 차지했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이제 2020년부터 4%, 21년도 8%, 작년에 이제 13.2%까지 올랐어요. 작년에 많이 총 판매량이 1,080만 대. 근데 중국 때문이지 중국. 그렇죠. 저거는 중국. 중국이 상당수 차지한다고 봐야죠. 압도적이지 네. 압도적. 중국 판매량이 거의 한 5,600만 대 되거든요. 네. 내수 시장에서 판매량이. 이 판매 숫자도 좀 약간 잘 봐야 되는 게 네. 전기차가 순수 전기차가 아니고 전기차와 PHEV가 합친 규모입니다. 하이브리드. 네. 일반 하이브리드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또 꼽아야 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네네. 네. 그럼 13%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어쨌든 미국도 성장해야 되고 네. 뭐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 건데 저게 몇 %까지 언제까지 간다고 뭐 보는 거예요? 지금 어제 이야기를 할 때는 일단은 올해부터 한번 보시면은 네. 올해 일단 1,393만 대 거의 한 1,400만 대까지 지금 큰다고 전망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작년 대비 한 30% 정도 성장을 하는 거고 의외로 미국이 아직까지 전기차가 많이 안 팔려요. 안 팔리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둘 다긴 안 하죠. 그래요? 네, 일단은 배터리 수급이 안 되는 부분도 네. 있고 뭐 아시겠지만 뭐 포드의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에는 1년 걸린다는데. 지금 2, 3년쯤 대기 그래요? 물량이 있어요. 오. 네. 배터리만 공급해주면 한 달에 막 2, 3만 대씩 우리는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그 수율 잡으러 가신 분들이 좀 열심히 일을 하시면 네, 좀 되겠죠. 아하. 그 친구한테 전화해. 그 전화할 시간 술 먹을 시간에 술 잡으라고. 걔가 뭐 어떻게 잡아? 잡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글로벌리 1,300만 대. 저게 1,400만 대. 언제까지? 올해 이제 1,400만 대. 올해 1,300만 30% 대. 성장. 예, 작년에 이제 1,080만 대 팔았고 네. 올해 이제 1,400만 대 정도 팔 거고요. 미국이 가장 많이 성장할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미국이 작년에 이제 98만 5천 대 정도 판매를 했는데 올해 이제 149만 대, 한 150만 대까지 팔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7% 성장한 이제 324만 대 정도 규모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중국이 이제 작년에 651만 대를 팔았는데 올해 이제 839만 대를 팔 거다. 그래도 더 많이 만드네. 엄청 많이 만들죠. 네. 이게 성장률로 봤을 때도 28.7%니까 뭐 글로벌 평균보다는 조금 낮아도 거의 뭐 얘네가 하드 캐리에서 끌고 진짜 가고 있는 멱살 셈이죠. 잡고 끌고 가네. 네. 가능할까요? 뭐 사실 이미 보급도 많이 됐고 네. 살 사람들은 다 샀을 것 같고 지금 중국 전기차 침투율이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30% 30% 맞아요? 30% 2, 30% 인데 누르면 바로 나오네. 에이 그 정도는 알지. 이야. 근데 지금 보조금도 안 주잖아요. 끝났죠. 30% 넘어갔고 보조금도 안 주고 물론 이제 가격 낮추고 있긴 하는데 저거 네. 믿을 수 있을까?
못 믿고 어떡할 거야. 저건 네. 저거는 믿어야지. SNE 리서치에서 네, SNE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죠. 나온 자료. 신빙성이 네. 있습니다. 네. 그 중장기적은 그러면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항상 2030년을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2030년. 네, 2030년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제 지금 만들겠다라고 하는 완성체 업체 쪽에 지금 판매 계획이 2030년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공급 계획도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건데 이번에 좀 특이하게 5년 더 연장된 2035년까지 전망이 나왔거든요. 이때 되면은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거의 한 8천만 대가 될 거다. 아. 이제 7,800만 대가 되고 침투율이 한 88%까지 올라갈 거다. 내가 봤을 때 네. 그때 되면 전기요금 지금보다 한 3배 올라 있고 오. 지금 맨날 우리 그 주차 자리 때문에 싸우잖아. 그렇죠. 아파트에서 맨날 싸우고 난릴 거야. 이거 내자 충전 빨리 안 빼냐. 아니 근데 그 88% 정도 되면 충전기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달라질 겁니다. 보급이 되겠죠. 충전 환경이 완전 네. 달라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초급속 충전기 많이 생각하잖아요. 뭐 350kW로 박으면은 뭐 10분 만에 충전이 되고 이런 걸 네. 기대를 하는데 당연히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거는 근데 이제 뭐 공공도로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쓸 거고 이제 앞으로 아마 모든 주차장의 면마다 충전기가 거의 깔릴 거라고 지금 다들 보고 있어요. 그런 기술도 지금 이미 많이 개발이 돼 있고 국내 업체들도 뭐 콘센트형 충전기라든지 뭐 저속 충전기 쪽에서는 기술력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아니 그게 새 아파트는 그렇게 지을 수 있는데 네. 20년 30년 된 아파트에 전기 이렇게 해서 하면 불날 텐데 자동차 지하 주차장에 50대 막 동시에 충전해 버리면 그래서 사실 침투율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올라오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와 고충도 좀 해결해. 중국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중국이 지금 30%니까 네, 중국은 네. 좀 다릅니다. 아 네, 거기는 급속 충전 위주로 좀 아직까지 많이 돼 있고, 음. 네, 저속보다는 중속 충전기가 이제 좀 더 오케이. 많이 갈려 있고요. 그래서 네. 2035년까지는 이제 88% 정도 네, 이게 지금 목표치에 지금 뭐 각 업체들 목표치를 좀 합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라는 거고요. 이게 내가 55살 되면 전기차 타고 있겠네. 그때까지 안 타시려고요? 전기 보행기. 전기 전동- 보행기. 전동- 보행기. 전동 엄청 보행기. 싸지겠다. 아. 보급률 쩔겠다. 네. 저는 사실 내연기관이 좀 편해서 전기차를 네, 아직 구매할 그거는- 생각이 없는데 가격도 너무 비싸고 아직 비싸죠. 어. 네. 그건 차장님이 좋은 차 타니까 그렇죠. 무슨 차 타시나요? 계속 알겠습니다. 가시죠. 이게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은 당연히 이제 배터리 시장도 많이 커질 거잖아요. 네. 근데 배터리 시장이 지금 2023년도 올해 지금 시장 규모가 약 160조 정도, 160조 원 정도 지금 예상이 되는데 네. 2035년이 되면 이제 815조 원까지 커질 거다. 이게 이제 침투율 88%가 되고 전기차가 한 7,800만 대가 팔리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계산이죠. 네. 계산에 따라 나온 건데 그러면은 지금 한 전기차 어느 정도 팔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봤을 때 좋아요. 작년 기준을 한번 보면은 판매 순위에서 이제 현대차를 제가 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예, 예. 현대차가 작년에 37만 5천 대를 판매를 해서 이제 세계 7위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보면은 뭐 3등을 했다, 4등을 했다 나왔던 거는 사실 네. 중국 시장을 제외한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였고요. 중국을 포함을 하면 이제 BYD라든지 SAIC, 지리그룹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4등으로 밀리게 되고 르노, 닛산 이게 좀 약간 항상 집계하는 곳에 따라서 약간 달라요. 우리가 3등이다, 르노, 닛산이 3등이다 하는 데가 있는데 SNE 쪽에서는 이제 르노, 닛산이 3등으로 지금 집계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목표치를 또 봤을 때 얼마 전에 또 현대차가 24조 투자를 해서 네. 2030년까지 364만 대를 판매를 하겠다. 그리고 글로벌 빅3가 되겠다고 했는데 네. 그것도 아마 중국을 제외한 빅3라고 지금 저희는 그렇겠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 폭스바겐 다음번에 자리를 두고 이제 우리가 차지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굉장히 또 이게 논란이 많은 게 364만 대에 대한 근거를 우리는 조금 많이 제시를 했어요. 네. 전기차를 31종을 출시를 할 거고 여기에 대한 이제 공장 증설도 나오고 있고 막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500만 대를 팔겠다고 했고 75종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네. 아직 뭐 실체를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어느 공장에서 어떻게? 네, 배터리 수급도 아직까지 배터리는 SDI를 어디서? 제외하면은 사실 딱히 안 보이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이고 테슬라도 2천만 대 팔겠다고 했잖아요. 2천만 대요? 근데 차를 10종으로 2천만 대를 팔겠다고 했으니까 알 수가 없죠. 왠지 테슬라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텔란티스는
전교에서 꼴등하다가 갑자기 1등 할 거야. 근데 기적이라는 게 스텔란티스가 있으니까. 잘해요 생각보다. 그래요? 스텔란티스 약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뭐야 하실 수 네. 있는데 이제 프랑스에 있는 푸조 시트로행이 네, 있는 네. PSA 그룹이랑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피아트 그룹 네. 그리고 미국에 이제 지프가 있는 크라이슬러 그룹이 세 개가 합쳐서 만든 다국적 기업이거든요. 네. 그럼 얘네 잘하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전기차를 판매를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이제 피아트의 E500이라든지 아니면 푸주의 E2008, E2008 SUV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팔리죠. 요거 보여주셔도 될 그래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대요 유럽에서. 많이 떨어졌죠. 작년에 12% 가까이 올라갔었던 점유율이 지금 10% 밑으로 떨어져서 밑으로 떨어졌어요. 저런 애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게 또 약간 라이프 사이클이랑도 관련이 있는 게 우리나라가 유럽에서 주로 파는 차들이 코나 EV랑 니로 EV거든요. 얘네가 이제 올해 작년 말부터 이제 새로 신모델이 나와서 투입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올해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코나 EV 이번에 엄청 잘 나왔거든요. 되게 예쁘더라고. 예쁘고. 근데 약간 내 스타일이었어. 바꾸시나요? 아니, 돈이 EV. 없어, 돈이 없어. 너무 비싸. 아니 그래서 현대차가 중국 빼고 글로벌 탑3 되겠다 앞으로. 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현대차는 근거가 좀 있다. 네. 다른 데는 좀 숫자가 나와도 네. 아직 좀 알 수 없죠. 약간 약간 좀 오버하는 게 있는데 현대차는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더라. 이게 오케이. 좀 보면은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명확한 숫자를 안 내놓고 우리가 이제 전체 판매량의 40에서 50%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폭스바겐 뭐 ID4 말고는 뭐가 있나? ID3, ID4 있고요. 지금 ID7이 좀 있으면 나오고 그리고 제일 기대되는 거는 이제 25,000불짜리 이제 차량 ID2가 지금 곧 나올 예정이거든요. 오케이. 아마 테슬라보다 먼저 이제 25,000불짜리 차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네. 배터리 시장 그러면 전기차는 저렇게 침투율 2035년까지 88% 정도를 본다고 하면 당연히 배터리 시장 규모도 커질 텐데 얼마나 커진다고 보는 거고 지금 주요 플레이어는 누군지. 지금 배터리 시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800조. 15조 원까지 커질 예정인데 예. 작년을 이제 보면은 CATL이랑 BYD가 이제 전 세계 시장이 거의 한 50% 이상을 먹었잖아요. 근데 우리 점유율은 자꾸 떨어졌죠. 네, LG 그게 올해도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한번 또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이게 이제 중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1월, 2월 배터리 업계 순위거든요. CATL 점유율이 33.9%, 그리고 이제 BYD가 18.2%, 둘이 합치면은 52.1%가 되거든요. 또 여전히 아직까지는 글로벌 시장 전체 이제 절반 이상을 갖고 가고 있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잘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작년도 점유율이 12.2%였는데 13.3%로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SK온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졌지만 SDI가 다시 조금 올라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 EU 같은 경우에는 수율 문제도 있고 뭐 조금 다른 여러 기업들 내부 사정이 좀 있어서 약간 생산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게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아마 하반기 때부터는 아마 급속도로 또 올라갈 거라고 지금 다들 보고 있고요. 중국 업체들 성장률이 떨어지질 않네요. 그렇죠. 저게 뭐 사실 많이 만드는 건 알겠는데 이게 계속 성장률이 이렇게 높게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그거는 이제 네. 중국 업체들이 전기차가 엄청 많잖아요. 전기차 브랜드만 200개가 넘어요. 엄청 많네. 네. 지금 중국에서도 그게 고민인 게 이 200개가 넘는 데를 보조금으로 키웠다 보니까 네. 이제 보조금이 없지만 근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없어 죽는 기업들이 많아질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기업들한테 M&A를 해라든지 예전에 그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다 막 우후죽순 맞아요. 생겼다가 다 다 합병했잖아요. BOE가 다 그냥 쓸어갔지.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배터리 업계도 좀 그런 식으로 전기차 업체랑 같이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네. 중국을 제외하면 네. 뭐 우리나라 잘합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을 약간 제외를 하는 이제 데이터가 항상 논란이 있긴 한데 이것도 인정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국 전기차 시장 거의 중국 업체들이 다 그렇죠.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0% 가까이 중국 배터리만 들어가고 있고, 근데 중국을 제외하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25.4%의 점유율로 이제 세계 1등이고 1등. CATL이 2등, 파나소닉이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 공급이 많으니까 3등이고 SK온이 4등, 이제 삼성 SDI가 5등입니다. 근데 우리 K 배터리 네 군데 합치면 40%가 넘게 지금 갖고 있죠. 앞으로 요거는 마켓 쉐어가 더 늘어난다. 그러니까 아까 주요 플레이어를 여쭤본 게 네. 앞으로는
누가 주요 플레이어가 될 것이냐, 앞으로 이 배터리들 어떻게 되는 거냐. 예, SNE 리서치 쪽에서는 6개 업체가 살아남아서 그들이 시장 거의 한 80% 이상을 끌어갈 거다라고 약간 반도체처럼 과점으로 해서. 예. 네. 그 이제 거의 6개 업체가 이제 CATL, BYD,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파나소닉. 중국 업체 2개뿐이 없어요? 네. 근데 어. 걔네 둘이 반 하니까. 아, 그래. 중국 둘이. 시장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냥 그쪽만 싹 다 밀어줬으니까 네. 그쪽이 이제 딱 클 거고. 근데 어제 그날 이제 전망치를 봤을 때 중국 업체 50%는 아마 깨질 거라고 사실은 보여요.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잠깐 예, 예. 보시면은 누가 당연히 우리나라 업체가 우리가 끼는 먹죠. 거죠. 네. 이제 이들이 2035년도까지 갔을 때 잘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생산량이 1264기가와트시거든요. 이제 네. 1.2테라, 1.3테라 정도 되는 거고. 근데 CATL이 1271입니다. CATL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거의 비슷한 규모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빈 공간이 있잖아요. 빈 네네. 네모 칸이 있는데 네. 이 빈 네모는 이제 그 지금 현재 CATL은 대부분을 지금 각형만 만들고 있는데 아. 네. 아시겠지만 테슬라 공급을 위해서 지금 4680 배터리를 지금 원통형 배터리 원통형.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개발이 완료가 돼서 공급이 된다면 요 이제 네모만큼 더 할 거다. 그러면 한 1500기가와트시 정도까지 갈 거다라고 지금 예상치고. 근데 이 원통형 배터리가 어렵지 않은 기술인데 4680은 또 어려운가 봐요. 이게 분리막 기술도 굉장히 여기 들어가는 게 조금 다르고 뭐 전액도 조금 다른 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건식 그런 공법도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워서 이게 상용화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안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전망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K배터리가 합치면 50% 됩니다. 그때 이게 4680이 그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처음 나왔잖아요. 그쵸. 와 대단한 걸 우리가 발표하겠어라고 해서 4680. 네. 그거 보면 지금 배터리가 원래 요만한데 배터리 그냥 더 크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저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 그냥 크게 만들면 되잖아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수율이 안 나오는 거 수율이 같더라고요. 안 나와요. 그리고 뭐 파나소닉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취재해 보니까 엔솔이 제일 지금 수율 잘 나오죠. 네, 잘 나오고 제일 양산에 제일 근접한 걸로 지금 잡히고 있어요. 이야기 엔솔이 들어보니까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기도 이제 반도체랑 비슷하게 이 수율이라는 게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이게 하나하나를 다 뭐 창문이 여기 있어도 안 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수율이 안 잡힌다고 뭐 하더라고. 그쵸. 이게 한국에선 됐는데 뭐 S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선 됐는데 유럽에 가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팀이 그대로 넘어가서 거기서 수율 잡아주고 미국의 조지아 공장을 지었는데 네 똑같이 지었는데도 똑같이 지었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 그대로 가서 지금 수율 잡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팀이 왔으면은 돼야 되잖아요. 한국에서도 했고 유럽에서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배터리는 반도체보다 네. 사람이 하는 수작업이 더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렇다기보다 그 소재가 양극재가 왔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양극재가 아주 균일하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구체에서 양극재로 넘어가는 게 균일하지도 않고 양극재로 받아서 만드는 셀 만들 때 배합하는 것도 이게 균일하지가 않다 쉽지 보니까 않다. 항상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그 수율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인데 그거 엄청 LG 엔솔이 중요하죠. 굉장히 잘한다. 잘하죠. 이거는 이거는 20년 했으니까. 엔솔도 잘하고 SK온도 잘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잘해요 이거. CATL은요? CATL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저희가- 객관적으로 하셔야죠. 이 기자님이 국뽕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네, 국뽕은 CATL 저희가 할 거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CATL 본인들도 수율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하는데 네. 수율 높이는 기술 개발이 사실 좀 애매해요. 이거를 반도체 기술 개발하듯이 뭐 부품 장비를 좋은 걸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배합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도 안 되니까 이게 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을 쪼물쪼물 잘한다 약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뭐 어쩌다 보니까 잘 맞추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외국 기업들도 이제 국내 연구원들 많이 데려가려고 하는 게 한국 기업들이 수율을 잘 잡으니까 그런 거라는 어허.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거 데려가면은 수율 잡는 노하우를 그렇게 쇽 빼돌릴 수는 있습니까? 그게 되면은 이미 K배터리 끝났겠죠.
이게 그것도 힘들구나. 유럽이 지금 믿고 있는 회사가 노스볼트잖아요. 노스볼트. 네네. 노스볼트가 LG 에너지 솔루션 직원들 엄청 빼갔거든요. 아. 근데 하지만 성능도 지금 잘 안 나오고 안 돼, 수율은 안 더 돼.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게 무슨- 생각보다 쉽진 않나. 무슨 보네. 월 이런 거 있잖아. 파이어월? 파이어월? 아니야. 방화벽? 뭐 무슨 뭘? 이게 그 진입장벽? 단계별로 업무할 때도 뭐 총괄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이쪽만 해서 하고 여기서 이 분야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아예 모르게 다 차단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뭐 한두 명 데리고 팀 전체 데리고 가면 할 수 있겠지. 근데 분업을 또 이렇게 어. 철저하게 또 시키기 안 돼? 때문에. 팀 전체를 데리고 와요. 아. 노스볼트가. 근데 안 돼요. 근데 못 잡아요?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아주 미스테리인 거예요. 아. 왜 그럴까? 그래서 그때 당시가 SK랑 LG가 사실 싸우고 있을 아. 때였거든요. 근데 노스볼트가 빼갔어요. 음. 그러니까 SK 쪽에서는 노스볼트는 왜 안 건드리냐라는 그 약간 좀 불만 아닌 불만들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 저희 취재 과정에서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그때 했던 말이 딱히 걱정을 안 한대요. 엄청 오래 걸릴 거다. 뭐 데려가 봐야 안 된다. 네. 와,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가 보네. 오케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오늘의 메인 디시. 10번 재밌는 것 같아. 10번. 메인 디시. 메인. 배터리 소재. 결국은 누가 뭘 어떻게 만드냐, 지네끼리 뭐 파이 싸움하고 결국 소재 되는 건 소재 업체 아니냐. 그 중에서도 양극재. 양극재. 양극재만 지금 그러는 건데 양극재가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배터리 원가의 한 47%에서 50%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재가 그냥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양극재를 많이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NCM 계열들 아니면 NCA 계열들 쉽게 말하면 니켈 이제 기반의 배터리를 우리나라가 잘하는데 네. 요즘 LFP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LFP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LFP는 또 어떻게 될 거냐. 그 둘을 잠깐 봤을 때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네. SNE 리서치 쪽에서는 지금 LFP가 2025년도가 되면 전체 시장의 45.5%를 차지하고 하이니켈이 28.4%, 나머지 이제 니켈 코발트 기반의 그 배터리가 26% 정도를 차지할 거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SNE 리서치 쪽에 이 전망이랑 또 LG 화학의 전망과 LG 에너지 솔루션 전망이 다 달랐어요. 다 달라요. 다 LG 달랐어요. 화학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은 왜 다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네. 니켈 코발트 베이스가 여전히 잘할 거다라고 했고,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네. LG 엔솔이 계속 지금까지 하이니켈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면서 기술력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미드니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 갑자기? 이제 자료 한번 보시면 이제 네. 미드니켈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미드니켈. 말씀드렸듯이 622, 뭐 523 이런 건데, 육들들 이걸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 NCM 622라고 하면은 네. 이제 전체의 60%가 니켈, 니켈. 그리고 이제 20%가 코발트, 20%가 이제 망간 네. 이렇게 들어가는 게고, 이제 NCA 같은 경우에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이제 뒤에 숫자는 이제 함유되는 비율, 비중이거든요. 비중. 근데 이제 이 미드 니켈이라고 하면은 보통 한 40%에서 60%까지는 이제 미드 니켈이라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니켈 가격을 조금, 니켈 비중을 낮출 수가 있으니까 원가를 좀 낮출 수 있죠. 그러면은 약간 싼 배터리, 너무 싸진 않고 약간 중가의 배터리로 이제 공급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은 하이니켈이랑 LFP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기존에 이제 예전 니로 EV, 코나 EV에 들어갔던 네네. 게 이제 523, 622 그런 미드 니켈 배터리인데 대신에 멀리는 못 가겠죠? 주행거리는 좀 짧겠죠? 조금 짧아지죠. 근데 어. 많이 짧아지지도 않아요, 요즘은 어. 이제. 그 3,400km? 3,400km는 당연히 가죠. 어. 그때도 이제 300 후반에서 400을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기술력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걸로도 400km 이상 다 갈 수 있고요. LFP보다 싸야 될 텐데. 그게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우 니켈 이야기도 다시 나오거든요. 예전에 이제 1대1대1로 했던 거랑 4대2 대4로 하는, 쉽게 말하면 니켈이 4, 코발트가 2, 망간이 4 이렇게 되는 건데, 왜냐하면 코발트 비용이 비싸요. 하이니켈로 갔던 이유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성능이고 하나는 이제 코발트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였는데, 네. 근데 이제 코발트 1대1대1은 좀 어려운 게 코발트가 3이 넘어버리니까 그럼 비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값이 안 싸져요. 그러니까 이제 424라든지 뭐 약간 로우 니켈 같은 경우에도 조금 코발트 비중을 좀 낮추는 쪽으로 가고, 프리미엄 라인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나 할 거다, 하이니켈 지금처럼 계속 할 거다, 뭐 타이칸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차들. 근데 그렇게 가는 건데,
LG 엔솔 같은 경우는 LFP를 한다고는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비중이 낮고 뭐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이야기를 하면서 LFP가 당연히 커지겠지만 얘네가 뭐 시장의 50%를 잡아먹고 그 정도까지는 커질 거라고는 안 봤거든요. 근데 또 SNE 리서치랑 또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게 네. 폼팩터 이야기를 할 때도 좀 달랐어요. 폼팩터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원통형 배터리, 각형 배터리, 네. 그리고 이제 파우치형 파우치. 배터리 이렇게 있는데 LG 엔솔은 지금 현재 거의 이 비중이 비슷하다고 했거든요. 원통형도 한 30%대, 각형도 30%대, 이제 파우치도 그 정도 하는데 SNE 리서치가 그 집계를 해보니까 21년 기준으로 각형이 가장 높았어요. 각형이 59%였고 파우치가 25, 이제 원통형이 16%였는데 2025년이 되면은 각형이 72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근데 이거를 보면은 왜 이러냐고 했을 때 예. CATL랑 BYD가 이제 많아지면 각형으로 어쩔 수 없을 한다. 거다 이런 어쩔 수 이야기였는데 없이 CATL과 BYD가 전기차 시장을 장악할 거라는 이야기네요. SNE 리서치 네.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업체들은 또 아닐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뒤에 LG 엔솔은 반박하겠지. 네, 반박을 우리 했죠. 파우치 만들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근데 이제 또 그럴 때 또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싹 들어왔어요. 뭐냐면은 파우치를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 배터리 시스템이 점점 바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셀이 모듈이 되고 모듈이 이제 팩이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듈 단계를 뺀 셀 투 팩이라고 하는 기술이 지금 요즘 CATL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 게 셀 투 셰시라는 게 있어요. 셀투 셰시. 예전에 우리 셰시에다가 배터리 넣는 네, 미니카에 그냥 건전지 꼽듯이 차에다가 그냥 바로 건전지 꼽아버리는 아, 방식으로 하는 걸로 네. 지금 이제 그 방식을 BYD라든지 CATL이라든지 이런 곳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오 좋다. 예. 뭐 LG 엔솔이랑 SDI도 하고 있어요. 그 기술 개발은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게 만약에 됐을 때 셀투 셰시라든지 이렇게 가버리면 모듈이 없으니까 파우치는 불리하지 않냐. 파우치가 그러면 시장이 많이 늘어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근데 기술 뭐 이게 좀 공개는 유출을 할수 하면 없는데? 네,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준비하고 있다. 준비는 하고 있다. 뭐 오케이. 네, 그런 그럼 이야기들이 있었죠. 우리 몇 시에 끝내? 40분. 시간이 없네.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가 샜는데 같이 세면 어떡해? 왜? 아니 이거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양극재 업체들, 어. 뭐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코스모 그룹주, 걔네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고평가냐 아니냐? 좋은 거냐 아니냐? 그런 것도 얘기해 줬어요, 여기서? 주식 얘기를 해요? SNE 리서치. 주식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쪽에서 주장하면서 생각하는 거랑 네. 이쪽에서 얘기하면서 생각하는 그 거랑 아구가 좀 맞느냐? 맞죠. 그래요? 계속 커질 거예요. 네. 근데 지금 LFP가 이렇게 장악을 해버리면 네. 조금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은 조금 불리하지 않냐? 불리한 거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요. 지금보다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몇십 배가 커지니까? 커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시장을 다 얘네한테 뺏기느냐 이게 아니고 같이 커지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만큼 먹을 수 있는 거를 이제 요만큼은 내줘야 되는 거에 대한 그런 약간 좀 우려감이긴 하죠. 근데 커지는 건 같이 엄청 커질 거예요. 양극재 시장 자체가 커질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업체들도 LFP 양극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LG 엔솔이랑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인터배터리에서 ESS용 LFP 보여줬고 네. SK온도 한다고 했고 그리고 SDI도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양극재 단에서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급망에서 봤을 때 양극재 전고체 쪽에서 준비가 안 되면 그 업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전고체 배터리도 이번에 좀 약간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요? 삼성 SDI가 사실 전고체를 잘하잖아요. 네. 1등이죠. 1등이죠. 네. 토요타가 1등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못 아닙니다. 봤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LG랑 SK도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근데 SK온은 이번에 안 나왔으니까 말을 못했고 네. 근데 LG 화학과 LG 엔솔이 디스 아닌 디스를 했어요. 서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고체 배터리는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상용화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멀었고 2030년이 돼도 안 될 거다라고 했고 LG 화학은 니켈 카드뮴이라든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IT 기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지면서 전기차가 왔습니다. 네.
분명히 전고체 배터리도 작은 것부터 시작할 거고 전기차에 장착하는 건 엄청 늦을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발표자가 SDI. 삼성 SDI였거든요. 우린 내년에 당장한다. 완전 화가 나셨죠. 근데 그분 좀 무섭게 생겼거든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우리는 올해 이미 라인을 깔고 있고 와. 하반기 때부터 이제 완성이 되고 샘플 생산 들어가요. 그리고 2025년부터 전기차요? 네, 전기차요. 공급망 다 완성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양산 기술 높여서 2027년도 때 우리는 전기차 업체에 공급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기차 업체가 어딘지는 말해줄 수 없지만 공급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런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차세대 배터리로 나온다고 하면 네. 이런 배터리 소재 기업들한테도 무언가가 변수로 작용합니까? 작용하죠. 왜냐하면 일단 분리막이 없어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분리막 업체들이 와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분리막 업체들은 우리는 그러면 뭐 어떤 먹고 거를 사냐. 준비를 해야 되냐. 뭐 먹고 사냐.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거기서 할 일들이 있어요.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게 아까 뭐 덴드라이트라고 현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음극재에 뭔가 쌓여요. 뭔가 쌓여서 그게 팽창을 하다 보면은 폭발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있어요. 이게 SDI가 선택한 기술 자체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은나노 코팅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쪽 관련된 기술은 또 분리막 하선 쪽에서는 또 응용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술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막 끝나고 나서 백브리핑처럼 하는 곳에서 막 이야기가 엄청 많이 오갔고요. 근데 SDI가 이제 27년도에 우리는 할 거다라고 하니까 다들 되게 좀 그랬죠. 방금 전에 LG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삼성은 또 된다고 하니까 나 하고 있는데. 기술의 삼성입니까? 기술의 삼성?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아요. 이게 공급망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삼성 SDI가 분명히 공급할 수 있는 전기차 업체가 있다고 했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제가 잡히는 데가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취재를 해봐야겠지만 그 정도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 지금 거예요. 삼성이 주력을 하는 데는 BMW잖아요. BMW. 그리고 스텔란티스. 스텔란티스. 뭐 그리고 포드랑도 뭐 이렇게 뭐 하고 있긴 한데 이제 공급하고 있는 데는 BMW인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고체 배터리가 그럼 아마 이제 BMW 높은 고사양 뭐 7 시리즈. 7 시리즈에 들어가겠지. I 시리즈. 조금 더 쓰셔도 될 것 조금 같은데. 더 조금 더 모르겠습니다. 쓰지 말고. 어제 삼성 SDI 분이 그 말을 했어요. 이게 와서 이게 엄청 비싸지 않냐? 이거 공급할 때 있냐라니까 정말 당당하게 예 비쌉니다. 근데 공급됩니다. 그 말을 했어요. 네. 오바 같은. BMW에서 제일 비싼 모델이 뭐야? 7 시리즈. 또 뭐가 있는가 보네. 기자님 표정 보니까 뭐가 아이팔? 있나 본데. i8. 아이팔 그게 단종됐는데요. 그다음 이번에 나온 게 그거잖아요. i7? i7 전기차에. 네. 그거 큰 거. 걔 7 시리즈죠. 그거 있잖아요. SUV로 완전 럭셔리하게 나온 거. X7 네, X7 뒤에 또 하나 나왔던데.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만들고 있고 X9 됐어. 뭐 만들고 있는 거. CJ 하시면 알려주시겠지. 네. CJ하고 다음에 우리 또 들어보기로 그래서 하고. 전기차 끝내야 되네. CAT의 이야기는 CAT. 못했네요. CATL 하. 뒤에 우리- 언더스탱 있죠. 이길 수 있어요? 짧게만.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길 LG 수 엔솔이 거의 뭐 비등비등하게 가고 이제 SK온과 SDI가 같이 가면은 BYD, CATL이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배터리 양이 지금 생산할 거라고 지금 2035년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2035년. 나는 전고체 관련 주사요. 아니야. 한류잖아 라인. 아니야. 라인 깔았다. 아니야. 아니야? 알겠어. 아니야. 자, 우리가 일단은- 양육제야. 그럼 일단은 보내드려요. 한꺼번에 인사합니까? 저희도 인사해야 되죠. 일단은 보내드리고. 네. 너무 아쉬워요.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중간 중간에 말이 너무. 쓸데없는 얘기 안 했어야 되는데 기자님 얘기를 다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단점이 텐션은 좋은데 말이 너무 많아. 패널도 아니고 진행자도 아니고 하이브리드. 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TV 류종은 기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